이 영상은 화려한 관광지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랜드마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먼저 더위부터 이야기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의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찾았고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부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단순히 규모로 설명되는 곳이 아니라 분위기부터 다른 도시라는 점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들은 부산을 바라보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을 떠올립니다. 바다 바로 뒤로 이어지는 초록빛 산과 언덕, 해변과 도시가 맞닿아 있는 풍경, 그리고 모래의 색감까지도 닮아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한국만의 정돈된 질서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부산은 단순히 해변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의 생활이 동시에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해운대 해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로 바다 앞에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카페와 음식점, 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광을 위해 일부러 조성한 공간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 속에 해변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숙소 역시 해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여행과 생활의 경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사진 속에서 자주 보던 부산의 상징적인 고층 건물 타워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건물 위에는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도시 한가운데서도 휴양이 가능하다는 부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해운대에서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미포역으로 향해 부산의 또 다른 명물인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미포역에 도착하자 작은 캡슐 형태의 열차와 해안을 따라 달리는 해변열차가 등장합니다. 특히 스카이캡슐은 사전 예약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카드 결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만 보아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록 스카이캡슐을 타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해변열차 선로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기로 합니다. 기찻길과 바다를 나란히 두고 걷는 이 길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여유와 개방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걷는 도중에는 여러 개의 전망대가 등장하고 일부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스카이캡슐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걷다 보면 빠르게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후 이들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 해동용궁사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아 우버를 이용했다고 설명하며 이동시간과 비용까지 솔직하게 전합니다. 해동용궁사는 바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사찰로 입구부터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찰 입구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았던 사찰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불상과 조형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푸른 바다 위에 자리한 건축물들이 펼쳐지며 자연과 종교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소원을 비는 공간에 잠시 멈춰 건강과 행복,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여행을 하며 느낀 점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정도로 자연환경이 뛰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서울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산이 가까웠고 제주도에서는 자연이 일상처럼 느껴졌으며 부산에서는 바다와 산 그리고 대도시가 동시에 이어진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송도해변으로 이동합니다. 송도해변은 해운대보다 규모는 작지만 해변 바로 뒤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이어져 있어 또 다른 부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데 이전에 스카이캡슐을 타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해 케이블카를 선택합니다. 탑승 전에는 먼저 식사를 하기로 하고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불고기와 떡만둣국을 주문합니다. 가격과 메뉴를 설명하며 한국 음식이 제공될 때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는 반찬 문화에도 익숙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매번 구성은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차려지는 식사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편도 요금과 왕복 요금을 설명하며 일정에 맞춰 편도만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케이블카 안에서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부산이 서핑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케이블카는 비교적 한산해 조용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도시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난 시간이 이어집니다. 도착지에는 어린이를 위한 조형물과 공룡 모형, 그리고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비슷한 조형물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부산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린 왕자 테마가 흥미롭다고 전합니다. 전망대에서는 케이블카가 오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방금 건너온 송도해변도 멀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감천문화마을로 이동합니다. 하루 일정의 마지막 장소로 이미 다리가 많이 피곤해졌다고 솔직하게 전합니다. 감천마을은 1920년대 항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위해 형성된 마을로 부산이 오랜 시간 항구 도시로 성장해 왔다는 역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언덕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과 다채로운 색감의 건물들은 다른 나라의 언덕형 도시를 떠올리게 하지만 지금의 감천마을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잘 정비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꼭대기에는 다시 한번 어린 왕자 조형물이 있는 전망대가 등장하고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부산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2009년 이후 마을을 관광지로 재정비하며 벽화와 예술 작품들이 더해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다양한 테마의 벽화들이 이어지고 이탈리아 산토리니를 닮았다는 별명도 자연스럽게 언급됩니다. 다만 이들은 농담처럼 이곳은 한국의 리우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을을 내려오다 조용한 카페를 발견하고 잠시 쉬어갑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거리와 달리 비교적 한적한 이 공간에서는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듭니다. 차를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이들은 다시 해운대로 돌아옵니다. 해가 진 뒤에 해운대는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라이브 음악과 거리 공연, 화려한 전광판이 어우러져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메인 거리에는 음식점과 카페, 오락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작은 골목 안쪽으로는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 거리도 이어집니다. 해산물 중심의 노점과 신선한 재료들이 진열된 모습은 부산이 바다의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식 바비큐로 마무리합니다. 테이블 중앙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과 태블릿으로 간단히 이루어지는 주문 과정, 기본 반찬 구성과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모습까지 차분히 이어집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쌈을 싸서 먹는 방법을 배우고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 속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이번 식사는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식사 중 하나였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산에서의 4일을 정리합니다. 비로 인해 계획했던 하이킹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자연, 바다와 산이 모두 어우러진 부산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행지였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와 편리한 생활 환경까지 더해져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실제로 살아보고 싶어지는 도시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렇게 이들의 부산 여행은 특별한 연출 없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균형과 완성도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